안녕하십니까, 엄길청입니다. 미국으로 번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제 수요의 공포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자율을 충격적으로 0%로 떨어뜨렸습니다만은 지금 석유 가격이 그래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WTI 텍사스 중진유가 지금 3, 셋째 주 들어오면서 $30가 깨졌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과거에도 물론 $20대에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30 밑으로 내려온 경우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또 하나 이제 미국 전역의 레스토랑에 출입을 제한하는 특정 주들에서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스타벅스는 방금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to go only 가지고 가는 경우만 팔겠다. 그러니까 공간 안에 이 매장 안에서는 스타벅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하는 조치를 방금 내렸고, 연관해서 지금 이 피자를 파는 회사들 이런 주가들이 지금 아주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0.5%포인트의 금리를 어제 내렸습니다. 3월 16일 날 금리를 내려서 사실상 우리도 제로금리에 들어와서 지금 0.75%포인트로 정말 충격적인 기준금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시장의 반응들은 점점 본질적으로 금융이 수요를 만드는 일이 결국 한계에 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는 우리의 이 경제에 주는 타격은 무엇보다도 이 수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거나 또 미국 같으면 양적 완화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수요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모면을 하고 또 빠져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결국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수요가 진정하게 살아나지 않거나 또 수요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강화되고 있다는 그 인식과 기대를 주지 못하면 이 크고 작은 외부 환경에 따라서 금융시장은 언제든지 허약하게 깨지고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요에 의해서 공급도 의미가 있고 또 이윤도 만들어진다 하는 사실을 너무 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살아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 사업을 한다면은 공급할 생각만 하고 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익을 낼 생각만 하지,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수요에 있다고 하는 점은 말로는 이런 고객이나 또는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한다, 또 투자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결국 수요자가 수요를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경제는 항상 이렇게 공포 속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지금 이 금융투자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재 이 공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더 우리보다 더 큰 파장으로 그 경제 사회와 또 국가의 안위를 위협할 정도로까지 심각해지고 있는 이 장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도 지금 이 수요가 없는 새로운 국면을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이건 충격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수출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 능력이나 또 우리의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우리 국내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외 의존도가 아시는 것처럼 거의 70% 이상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의 크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우리 국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내 수요 또는 우리의 자생적 수요
그런 것에 의한 경제 규모지, 나머지 3분의 한 2는 해외로부터 수요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경제를 꾸려가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시가총액이나 뭐 전체 전국적인 주택 가격의 합이나 또 여러분이 스스로 내 재산이 얼마다, 또 내가 현재 예금이 얼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의 크기라는 것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수요가 그것이 건전하고 지속적이고 좀 더 견고할 때 여러분의 소득이나 재산이 의미가 있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수요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좀 더 근원적인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 결국 근로자의 소득이든 뭐 사업자의 소득이든 수요는 그 인간의 소득에서 올 때 그것이 건강하다, 또 그것을 정말 진정한 수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주식을 투자하시는데 내가 예금을 모아서 그동안 또 소득을 모아서 이렇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그건 수요가 진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내가 거래한 실적을 바탕으로 신용융자를 얻어서 주식을 샀다. 그럴 때 그 수요는 사실 금융 수요지, 그게 진정한 소득 수요는 아니죠. 뭐 집을 사셔도 그 집에서 나오는 담보를 바탕으로 해서 또 돈을 더 얻어서 집을 샀다. 부채를 통해서 샀다. 사실 그거는 진정한 수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렇게 또 나라가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돈을 갑자기 찍어내거나 이자의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만들어내는 수요도 사실은 그게 이론상으로는 수요가 되지만, 이런 일을 매번 겪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정한 의미의 수요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건 조금 더 얘기를 확장하면 또 이런 좀 그 사회 복지적인 지출을 통해서 어느 또 국민들에게 뭐 긴급한 생활 자금이 지급이 돼도 사실 그것도 사실은 그 진정한 의미의 수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긴급한 생활을 도와드리는 생활 대책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가치라든가 또는 그 부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 대한 진정한 수요라고 말할 수는 없죠. 참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과연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뭐 자연재해로부터 또는 사회적 충격으로부터 금융시장이나 또는 재정시장들이 위협을 받게 됐을 때, 그럼 갑자기 그 떨어지는 주식가격, 떨어지는 집값 또는 국가 경제 크기가 감소하는 거, 이걸 어떻게 막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다시 이렇게 금융정책으로, 통화로, 또는 뭐 국가 간의 어떤 그 국제관계의, 외환관계의 어떤 그 협력과 이걸로 수요를 때우고 보존하고 이런 일들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인류적 재앙으로 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산을 구성하는 측면에서도 보면은 뭐 예컨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금이나 석유나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매수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현금을 덜 가지고 있게 되고, 필요한 현금은 또 그걸 바탕으로 어디 가서 대출을 해오거나 이렇게 되어지죠. 저는 이제 이번에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면 우리 자산 중에는 뭐가 제일 그래도 안전한가? 제가 봐서는 그건 생활의 필요나 금융제도의 근본으로 보면 우리 원화가 가장 안전하고 꼭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원화가 비교적 안정된, 달러에 비하여 안정된 가격을 유지해왔던 것도 주목할 일이지만, 이 나라에 살아가려고 하면 제일 필요한 거, 현재와 같은 금융통화제도에서는 우리 돈입니다, 원화. 그래서 저는, 이건 저의 생각이지만은, 뭐 주식값이 떨어지니까 주식을 좀 더 살까? 또 부동산이 이렇게 되면 좀 적당한 매수 타이밍이 오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시겠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이 정말 충격적인 경제적인 이 천지가 개벽을 하는 이런 상황을 겪으시면서 이 현금에 대한 중요성, 현금의 가치를 떠나서
현금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생활 씀씀이나 현실을 고려하셔서 다른 때보다는 현금의 비중을 좀 더 높이시거나 좀 더 충실하게 하시는 그런 교훈이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가뜩이나 지금 이자율이 뭐 0%를 내려와 가는 이런 실정에서 뭐 예금을 통해서나 또는 남에게 돈을 빌려줘서 얻게 되는 이익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현금을 내가 그럼 어떻게 적절하게 확보할 것이며 보존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사실은 뭐 제가 여기서 국민적으로 통일되거나 모범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때보다도 현금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특히 우리 돈 원화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공고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또 이 정책의 문제를 생각하는 정부나 그 가족들끼리도 소득을 통해서 얻게 되는 현금, 소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비 능력,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소비다, 또 수요다,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돈이 풀려서 금리가 내려가서 다시 경제가 좀 회복이 되고 위기를 넘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효과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통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주식시장을 지켜보시거나 부동산 거래를 지켜보시더라도 빠른 반응 또는 신속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 투자시장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보다는 우선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지역에서 이 현금 흐름에 따라서 충격이 나타나는 거, 또 조금 완화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에서 유동성 관리에 무엇보다도 더 좀 신경 써주시고, 그러다 보면 현재 지금 뭐 젊은 층이라든가 또는 직업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당장 현금이 있겠습니까? 이런 현금에 대해서는 뭐 정치가들 사이에 지금 선거하느라고 정신들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급 능력 범위, 국가의 지급 능력 범위 안에서 또는 우리 사회적인 이 현금 보유의 조정을 통해서 긴급한 자금 지원은 꼭 좀 취약계층에게 돼서, 그쪽에서 나타나는 그쪽의 취약계층의 현금 부족은 바로 삶의 고통입니다. 네, 어쩌면 또 삶의 그 극단적인 단절일 수도 있다는 점도 국민 여러분이 함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기창과 함께 소셜 캠퍼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